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제가 영화 표적을 봤습니다. 사전에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요. 그냥 배우 류승룡이 주연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볼만하겠네 하고 봤거든요. 스릴 넘치고 재밌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믿고 볼만한 배우들이 몇몇 있어요. 영화가 재미없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연기력은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하고 보게 되는 영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부동산 가이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제작진 그리고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일부 시간 상담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이 해결되리라 믿고 연락 주실 번호입니다. 02-2077-6330번이고요. 또 문자로 남겨주시고자 하는 분들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분도 믿고 보는 배우처럼 개성파 배우 같은 외모를 가지셨습니다. SM투자연구소 송성만 소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성 넘치는 타일하고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신다고 하셔서 또 하나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세종시에서 전세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전국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1, 2위, 상위 이렇게 높게 형성된 지역이 세종시였는데 올해 들으면서 지금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후년 상반기까지는 약보합세 내지는 계속 하락세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수요 공급의 어떤 원칙이겠죠. 근데 공급 물량이 또 지금 입주 물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입주 물량이 현재 금년에 지금 입주한 물량이 4,0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를 했고요. 또 앞으로 올해 남은 물량이 또 한 15,000세대가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00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물량만 15,000세대, 내년 또 한 16,000세대가 또 준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전세가 하락세는 예정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분양권이라든가 시세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렇게 앞으로 분양가라던가 전세가 부분에서 하락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라는 간단한 팁 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조금 좀 관망을 하셔야 될 시기고요. 내년 한 중반기 이 정도쯤에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매매를 조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들 이런 팁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대응해 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주신 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문을 두드리셨나요? 예, 저기 마곡동 신안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매매를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신안 빌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도를 보기 위해서 번지수가 필요하거든요. 예, 마곡동 327-53입니다. 327-53번지 신안 빌라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중은 아니시죠? 예. 네, 어떤 전략 세워볼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신안빌라, 마곡동 신안빌라를 갖고 계시네요. 예. 자, 여기가 지금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한 9년 됐는데요. 9년이요? 아유, 오래되셨네. 예. 지금 임대 주시고 계시면서 9년 전에 사셨다 그러면은 어떤 투자 목적이신가요? 구입하실 때? 처음엔 투자였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거주도요? 예. 예. 지금 임대를 만료하고 거주 생각을 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지도상으로 제가 봤을 때 신안빌라 같은 게 마곡지구 바로 마곡지구 안에 들어있는 단지인데 빌라 단지 좀 유명한 단지입니다. 사실은 세대수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관심도 많이 있는 지역이고 전체는 한 230세대 정도 되는데 이 84년도에 좀 입주한 빌라 단지라고 보면 되겠죠. 몇 평을 갖고 계세요 혹시? 25평이요. 25평형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마곡지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곡지구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좋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자족 기능을 갖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자, 12,000세대 이제 마곡지구 내에 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또 그에 따른 뭐 코롱이라든가 LG, 롯데 같은 이제 뭐 R&D 시설이라든가 업무 시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 시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이제 유동인구, 뭐 상주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신한빌라 위치도 지금 마곡지구 내에서는 업무 시설들과 지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좀 좋다. 지금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결론을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일단 보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 뭐 들어가서 사신다 그랬으니까 뭐 더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예,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뭐 지금 저 동의서 지금 진구 중이죠. 조합 설립 인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입지 여건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합 설립 받기 위한 지금 동의서도 순조롭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사업을 진행하든지 간에 뭐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100% 동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들리는 좀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 신한빌라가 대지 지분이 상당히 저층 단지라서 대지 지분이 좋습니다. 한 85%, 25평이면 한 21평 이상 되죠, 대지 지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또 사업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향후에 이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무상 지분율을 계산해 봤을 때 한 130% 정도를 봐요. 그러면 지금 25평을 갖고 계시지만은 21평 대지 지분에 28평 정도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주변 시세로 견줘봤을 때는 현재 주변에 20평대가 평당 시세가 한 1,50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 정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순 계산으로 봐서도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는 상당한 좀 이익이 분명히 있다, 시세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단지 조합원 수가 적어요.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한 230세대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큰 단지도 물론 재건축하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작은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속도가 상당히 탄력을 받으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반대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금 추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탄력을 붙으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재건사업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요즘 지금 다른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뭐 사업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면 어떤 금융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공사비가 또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공사로부터 추가 분담금이라는 폭탄을 지금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조합원 수가 적은 단지, 이런 입지 여건이 좋은 단지들은 사업에 탄력만 붙이면 굉장히 좀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진척이 굉장히 좀 빨리 보일 거로 보여요. 그래서 입주를 하신다니까 거주하시면서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입주를 안 하신다 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맘 놓고 거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민 잘 해결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실 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사업성 있는 재건축 지역의 물건을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은 어느 지역일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고요. 네.
강명시 네. 이동에 있는데 네. 빌라가 있어요. 그러는데 거가 재건축이 된다고 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광명시 빌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네. 번지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68-14번지요. 68-14번지. 네, 경기도 광명시 광명 2동 68-14번지 빌라 가지고 계신데 네. 네, 이제 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인자 한번 전략 좀 세워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거기 68-14번지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그 갖고 계신 그 빌라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분이 11.6이라 가던데요. 대지 지분이 11평이요. 11.6평. 11.6. 예. 네. 지금은 뭐 거주하십니까? 어떻게 뭐 임대로 주셨습니까? 예, 전세 내놨습니다. 전세로요. 예. 네. 그러면 그 사신 목적은 뭐 투자 목적이십니까? 거기가 재건축이 된다 해서, 네. 재개발이 된다 예. 해서 샀습니다.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지도상을 보니까 여기 저기 광명 뉴타운 4구역인 것 같아요. 네, 강명도. 뉴타운 네. 여기 광명 뉴타운 4구역인데 예, 예. 지금 현재 뭐 추진 상태로 있고 지금 네. 대지 지분이 아까 한 11평 정도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다른 사업성이 좋은 어떤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이 11평 정도면 상당히 좋은 지분을 잘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현재 네. 광명 뉴타운 상황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광명 뉴타운이 지금 전체 23개 구역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11개 구역이 지금 해지가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당시에 어떤 큰 그림에서 많이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광명 뉴타운이 조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경기도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서 지금 구역 내 토지 등 뭐 이렇게 소유자들의 25% 이상만 해지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구역을 해지해준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명 뉴타운 지금 뭐 아래쪽에 있는 한 10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지금 지난달에 지금 또 해지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기 10구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변 지역들도 사실은 지금 해지 분위기가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경기도에서 25% 해지 요건을 만들자마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부천이라든가 뭐 의정부, 뭐 남양주 이런 지역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이런 비슷한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광명시에서는 지금 뭐 뉴타운 사업의 지금 정책에 대한 어떤 결정 자료를 쓰려고 설문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지난달에. 네네. 그랬는데 주민들의 한 42% 정도는 뉴타운에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33%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뉴타운 사업 진행에 돼 있어서 좀 사실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좀 감돌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자체가. 네네. 결국 이쪽 지역 자체는 뉴타운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이제 무색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도 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반대 의견이 많다는 거는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거든요. 네네. 좀 전에 뭐 제가 재건축 어떤 사업지에 대한 얘기도 드렸지만은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그만큼의 어떤 조합원들의 손실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거는 결국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왜 반대를 자꾸 하냐면요.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변 시세가 낮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사업을 해도 이제 사업성이 좀 많이 떨어질 거고 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광명 뉴타운의 지금 현재 이 빌라는 투자 목적으로 맞지 않는다. 실거주라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겠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앞으로 당분간은 좀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투자 목적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매도하고 좀 다른 곳으로 좀 갈아타시면 하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객관적인 조언을 드렸는데요. 좀 참고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네. 지금 거기 현 시세대는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시세요? 네. 시세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언제 구입하셨죠? 네. 한 7년 전에 했어요. 얼마 주셨어요? 한 9,500만 원요. 지금 거기보다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하락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가로 봤을 네. 때는. 실제 거래는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 네, 시청자님, 한번 좀 더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주변에서 알아보시던가요? 아니면 방송 후에 개별 상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네네, 알았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서 정보와는 다릅니다. 이 개발지마다 또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찾아보면서 전략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다소 듣기 쓴소리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수익 기회를 위해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인천시 네, 남동구 만수사동 주공아파트거든요. 만수동이요. 네, 주공아파트. 네. 네, 주공 아파트신데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네. 그거를 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 처분을 네. 해야 되는 혹시 주공 아파트 몇 단지세요? 1단지예요. 1단지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주공 아파트 1단지 가지고 계신데 네. 좀 오래 가지고 있으셔서 앞으로 네.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넘겨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만수주공 1단지 갖고 계시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걸 지금 몇 평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13평이요. 13평짜리. 예.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지금 한 10년 넘었어요. 직접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예. 예, 임대를 주시고. 네. 지금 이거 10년 전에 사셨는데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뭐 매도를 할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만수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인천 지역에서 유명한 단지이기 때문에 네. 만수동 주공단지가. 자, 네. 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86년도에 입주해가지고 한 500세대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과거 이 인천 남동구에서 네. 이 아래쪽 이 구월동과 또 이 옆쪽에 간석동 뭐 이렇게 네. 더불어서 이쪽 만수동 지역이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았던 데입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러게요. 주거 선호도가 좀 높았던데 이게 지금 구월동하고 간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하고 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또 연결이 되면서 네. 사실 지역 발전이 조금 있었지만 이 만수동 네. 지역은 인근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개발에서는 좀 소외돼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1단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좀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13평 같은 경우에도 한 최고가로는 뭐 2007, 8년도가 되겠죠. 그때는 한 1억 4천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네. 지금은 뭐 한 30%가량 이렇게 좀 많이 좀 하락한 상태죠. 예. 예,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전반적인 이 부동산 경기 좀 하락에 대한 원인도 있지만 인천 지역 이 개발 계획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송도라든가 뭐 청라 그 위에 뭐 영종이라든가 주로 이런 해안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많이 감소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좀 이런 가격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매도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좀 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는 것도 그게 괜찮습니다. 빨리 될까요? 예,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예.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네. 조금 멀리는 후년 상반기까지도 보유하시는, 왜냐하면 여태 오래 보유하셨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굳이 이런 시점에서 매도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첫 번째 이유는 2016년도 지금 7월 예정이죠. 인천 지하철 2호선 예. 만수 쪽으로 개통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만수동 지역이 이 아래쪽 구월동이나 뭐 간석동이나 이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가 됐던 게 교통 여건이 많이 좀 안 좋았었어요. 좀 우측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네. 그랬었는데 이제 이 지하철이라는 어떤 이런 직접적인 호재를 받게 되고 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만수 주공 단지들 중에서도 바로 역세권이 됩니다. 네. 초역세권 단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선호도가 굉장히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시세 반영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 호재로 이런 여건을 위해서 조금 보유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지금 재건축 지금 허용 연한에 들었죠, 이제. 예. 예. 근데 아직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재건축이 지금 연한에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하철 개통 시점 한 1, 2년 안으로는 좋은 분위기가 좀 형성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지하철 어떤 그 개통의 호재가 연결되고 이 시점이 2년 정도 전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타이밍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년 정도는 보유해 보시는 게 큰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시세라든가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면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내년 하반기까지는 교통 호재 등 기대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님,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유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이어가는 동안 또 문자로도 오늘 상담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418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반포동 미도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설문 요청을 받았는데 동의해야 할까요? 일반 재건축보다 또 좋은 점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반포동 미도 아파트 이쪽에요. 이 리모델링 기대감이 좀 높았던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직까지 가격은 크게 안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뭐 리모델링 자체가 네. 지금 뭐 사실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 이 지금 반포 미도 같은 경우에는 그 87년도 입주한 아파트라서 사실은 재건축 허용 연한은 아직 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입주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리모델링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리모델링에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분당 지역도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뭐 마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성과 안전성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성 부분은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뭐 15층 이상에는 3계층이 증축이 되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나서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그 건축 구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구조적인 부분에선 수명이 한 4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설비적인 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속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명이 한 20년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죠. 한 20년 정도 차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또 이 건축 당시에 건축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뭐 3배 이상의 어떤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구체적인 거는 시공사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공사들의 어떤 보다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자료와 어떤 계획을 좀 정확하게 봐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좀 조합원들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분이 추진 동의 반대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반포 여기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 부분은 있는 거지만 사업성이 있죠. 네,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이 안전성 부분은 조금 미흡한 거예요? 안전성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도 다 모든 검증이 안 되기 리모델링. 때문에 네.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3배 이상의 어떤 하중에 대한 어떤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최초로 이렇게 좀 3계층을 증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충분한 디테일한 자료가 좀
보다 안전한 자료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죠. 네, 그럼 여기 동의에다 동그라미 쳐도 되는 거예요? 동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좀 무리하게 제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동의 쪽으로 답변 주셨으니까요. 4418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부 시간 어느덧 상담 시간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알차게 또 성심성의껏 꾸려주셨죠.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주공 1단지와 둔촌주공 아파트의 건축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14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와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라 둔촌주공단지는 용적률 273.88%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11,106가구로 재건축되는데 이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값의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3배 이하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이번 달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1,642만 원,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598만 원으로 2.7배의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건 5년 전으로 지난 2009년 5월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1,764만 원을 기록해 지방 아파트 매매가 446만 원보다 3.9배 비쌌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는 올해 가장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 6천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달 2만 3천여 가구보다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1만 8천여 가구, 지방에서는 1만 7천여 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달 용산역 바로 앞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용산 푸르지오 서밋을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푸르지오 서밋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91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 제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지하 9층에서 지상 38층, 39층 2개 동으로 전용 면적 112에서 273제곱미터의 아파트 151가구와 전용 면적 24에서 48제곱미터의 오피스텔 650실, 오피스와 판매 시설이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화창한 날씨만큼 빛날 수 있는 매물 정보 오늘도 준비해뒀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은요. 두 분 다 성실함의 대명사로 꼽히고 계세요.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P&L 부동산연구소 박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인사부터 남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씩씩하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박준영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님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곳인데요. 1,500만 원 소액 투자로 투자금의 200% 이상 단기 차익 가능한 성산동 불리형 원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산동 분리형 원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동준 소장께도 여쭤볼게요. 준비된 남자시죠? 워낙 꼼꼼하게 준비해 오시는데요. 예. 오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예, 이 부동산 가이드를 좀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좀 눈치채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쪽에서 좋아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지를 좋아하고, 두 번째, 한강변을 좋아하고, 또한 이런 입지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3번째로는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오늘은 이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 일지구 매물과 마포구 용광동 매물 2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동준 소장께서 슬쩍 귀뜸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오르막 걷는 게 굉장히 싫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꼭 평지 매물 정보 챙겨 오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느 동, 어느 지역으로 가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성수동 전략정비 1구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07년 4월이었습니다. 4층 건물의 3층, 방은 3개고요. 욕실은 2개입니다. 매매 금액 넘겨볼까요? 4억 6천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2억 4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으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이 뭐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 맞죠? 예, 요즘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예전에 이제 한강변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개발하고자 했던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었는데 지금 대부분 무산이 돼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발표됐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지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재개발이 추진 중인 사업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성수동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한강 건너편으로 압구정동과 바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또한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압구정동에 비해서 훨씬 좋은 조망권, 남향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남향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강남권보다 더욱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 추천 포인트는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 시설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와 주거와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이 약 31평, 약 30평대 아파트보다 훨씬 넓은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내가 핵심 투자처에 투자도 하면서 편하게 깨끗한 주택에서 편하게 실거주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실제 내부 사진 나왔는데 정말 빛이 잘 들고 있습니다.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네요. 성수 전략 정비 사업, 사실 진행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진행 상황과 속도, 그리고 사업성은 또 어떤가요? 예,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공공관리제 시범지구로 2011년도에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구역 지정을 받은 사업지고 현재는 이제 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기부 체납률 아니면 강변북로의 지화와 비용을 이제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조합 설립 준비 단계에서 약간 지금 사업 속도가 좀 이렇게 진척이 안 나고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 초에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은 예전에 이제 강변북로 지하화라든지 기부 체납의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을 받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었는데 올 초에 이제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은 그런 비용의 부담 없이도 법정 상한선인 300%대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예전보다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사업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작년도에는 좀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올해나 내년경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사업지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사업성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다른 재개발 구역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점이 이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다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과도한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건립 세대수 대비 조합원의 숫자가 약 80에서 100%, 일반 분양 숫자가 거의 안 나오는 사업지도 나올 정도로 이 지분 쪼개기로 의한
조합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는데 이 성수동 전략정비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2006년도에 이미 건축 허가 제한을 묶거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로는 조합원의 더 증가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총 건립 세대 수 2,900세대 중에 현재 조합원의 숫자가 약 1,500명. 조합원의 비율이 50%도 안 될 정도로 조합원의 숫자가 적으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역들보다는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차 강조해주고 계시죠. 300%대 용적률로 인해서 사업성도 높다라는 점,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외에 이쪽 지역 개발 소식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 지역 워낙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도 있지만은 네. 지금 성수동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이 성수동 지역이라는 자체, 동네 자체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점점 이제 고급 주거지 로서의 이미지를 심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근에 지금 35만 평 규모의 서울숲시, 서울숲의 공원이 조성이 완료되면서 또한 이제 국내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갤러리아 포레의 입주와 더불어서 이 서울숲과 아니면 남양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이 한강변에 입지해 있다는 입지 때문에 계속 고급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지역이 이 성수동 지역인데 뭐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본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에 있는 성수동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올해 초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 일반 분양을 하였는데 분양가 자체가 평당 약 3,900만 원대,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14억 원의 일반 분양가로서 지금 대한민국 1%만을 위한 VVIP 마케팅을 펼치면서 지금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회사들도 앞으로 이 성수동 지역의 미래 가치가 이 대한민국 최상류층들이 노릴 수 있을 만한 그 위치다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이렇게 약간 높은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할 정도로 이 성수동 지역은 점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급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강변, 서울숲 인접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동네 자체가, 도시 자체가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건물 특징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2007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수동은 2006년도에 건축 허가가 묶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매물로서 이 성수동 지역에서는 가장 연도가 적게 된 깨끗한 주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또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0평 이상의 넓은 전용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좀 편리한 매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수동에서는 2006년 이후에 2007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보면 거의 신생아급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어떨지 매매가 분석 들어볼게요. 예, 매매가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6천만 원인데 본 매물 같은 건 예전에 최고가에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 매매가 이제 거래가 진행되었던 매물이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이 약 2억 4천만 원 정도는 무난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입주금 약 2억 2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매물이고 이 전세를 만약에 놨을 시에도 약 2억 6천만 원 정도의 전세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세 놓고 투자하실 때는 약 2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 대한민국 거의 최고의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성수동 지역에 투자하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매매가 4억 6천에 실제 투자 금액 2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 1구역내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네요.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정보 이어갑니다. 네, 이번에는요. P&L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의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 통해서 열어보고 올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데요. 준공연도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5,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1억 4천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으로 왔습니다. 추천 포인트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거 주목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매매가겠죠. 네. 이게 회사 보유분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매매가로 지금 갖고 나왔고요. 본 매물이 입주한 곳은 요즘 최대 관심이 집중되는 곳으로 반경 3km 내 대학만 무려 6개가 위치하여 학생들의 학기가 바뀔 때는 서로 방을 구하기 위해 홍역을 치를 정도로 임대수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더하여 홍대 상권과 상암 DMC가 인접하여 솔로 직장인들이나 학생 또는 외국인들의 임대수가 더욱더 풍부한 지역이고요. 주변 풍부한 개발 호재가 많고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실투자 대비 200% 이상의 단기 차익이 예상되고 월세 전환 시 19.2%의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 쪽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도 그렇고요. 네. 여의도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이 네. 거주지로서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수요 부분이 풍부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풍부한 임대 수요인데요. 지금 뭐 상암 DMC라든지 아니면 강 건너 네. 마곡지구라든지 여의도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매물이기 때문에요. 입지상으로 굉장히 좋고요. 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였습니다. 아. 재래시장, 마트,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깝게 고루 갖춰져 있고 이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 공원, 한강 공원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여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포구청역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장 한창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이곳에 각종 복합시설이 들어오면은 생활 편의 증대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질 것이고 더불어 연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명지대, 경기대 등 우수한 국내 우수한 대학들이 인접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 홍대 상권, 이대 상권, 신촌 상권 등 서울 최대 규모 상권을 형성하면서 대학 문화와 젊은 층의 독특한 예술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상암 DMC 개발과 홍대 상권의 확장으로 솔로 직장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에 더불어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풍부한 임대 수요와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상암 DMC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쪽 지역은 정말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현재 개발 상황이라던가 또 그 외에도 저희가 호재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미래에 서울의 기대주라고 하죠. 이제 여의도와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네.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미디어시티인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에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800개 업체로 SBS 프리즘타워, KBS 미디어, CJ, CNS, 팽텍 등 방송,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기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2015년 사업이 완공되어 입주 완료 시에는 약 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상암동과 동부가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여의도 사이에 본 매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풍부한 배우 수요로 인해 임대가 상승이 기대되고 그에 따른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더불어 합정특별계획구역과 합정균형촉진지구 개발, 망원역 주변의 망원균형촉진구 개발 등으로 주변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높은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를 증가케 하여 집가 상승과 임대 수익의 동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해 마포구청역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상업, 업무, 오피스 등이 현재 한참 개발 진행 중이고 마포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상암동의 중심 상권과 연계해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공항철도 경인선과 연결된 홍대 입구역의 상권은 외국인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 현재 50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과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강북 최고의 상권에 따른 지역 발전과 집가 상승으로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 시 고수익의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에 큰 호재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상암과 합정, 홍대 등 주변지 개발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누려볼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건물이 가진 매력도 궁금합니다. 어떤 특징 지녔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 준공한 다세대 건물입니다. 네. 5층 중 4층이며 전용이 33.05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15.43제곱미터에 방 하나, 욕실 하나에 주방 겸 거실이 갇혀있는 불량 원룸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보기 드문
통 베란다가 있어 공간 활용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내부는 고급 인테리어 및 고급 자재로 처리하였고 외관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관 보안문과 CCTV 그리고 풀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이 갖춰진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요, 개발, 거주 매력도도 갖추고 있는 매물 정보입니다. 그럼 가격 매력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회사 보유분으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게 지금 갖고 나왔고요. 네. 매매가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1억 4천만 원인데요. 2014년 3월 지금 전세입자가 계약을 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이고요. 잘 갖춰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으시면 임대 수익도 볼 수 있고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임대로 월세로 활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세가 끝나고 나서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네. 70만 원이고요. 대출 1억 정도 이용하시고 대출 이자 제하고 연 480만 원에 순수익률 19.2%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 월세 활용 시 각각의 가격 메리트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이었죠.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의 매물정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죠. 5호선 마포역, 6호선 대흥역에서 도보 8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2008년 1월이었고요. 5층 건물의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1억 1,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포구 용강동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우선 또 한강변이죠. 네.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마포구 지역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마포구의 대표적인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포역과 공덕역이 이어지는 마포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마포로에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 용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뭐 아이언 뉴타운이라든지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는 이제 용강동 지역 자체의 재개발 사업 등 그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또한 이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 형태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 수요층 같은 경우도 인근 지역에 서강대학교와 같은 학교가 있으면서 마포 세무서와 같은 관공서가 있고요. 또한 이제 마포로 인근 지역의 업무시설과 또한 이제 여의도 지역의 업무시설 등을 모두 우리 임대 수요층으로 흡수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약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약 7평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원룸치고 굉장히 넓은 주택이면서 추가로 약 6평 정도의 그 베란다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룸 수준의 10평 이상의 넓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요. 제가 집을 고른다면 가장 중요시할 게 교통 부분일 것 같거든요. 5호선, 6호선이 모두 인접하다는 게 눈에 띄어요. 예. 5호선, 6호선도 인접이 되고요. 우선 네. 이제 제가 한강변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네.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강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이제 한강 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데 이 한강변에 우리 집이 위치해 있다는 거는 이 그 서울 시내 이 간선도로를 타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도 이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의 그 간선도로를 타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한 이제 마포대교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여의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마포대교를 이용했을 시에는 한 5분 이내로 이제 여의도권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한강변 같은 경우는 이 도로망을 그 좀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다. 이 점이 좀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변에 입지예요. 뭐 교육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인근 지역에 이제 한강변에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한강 네.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약 5분 정도 이내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뭐 아까는 이제 서강대학교만 말씀드렸는데 인근의 서강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 이런 이제 그 교육 시설도 굉장히 풍부하고 특히나 인근 지역의 마포로 인근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대표적인 마포 지역의 업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마포로 개발 관련해서 계속 포인트 때부터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개발 진행 상황 한번 나눠볼게요. 예, 마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그 업무 밀집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그 자치구를 대표하는 이 개발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큰 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 개발 밀집 지역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뭐 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고요. 뭐 송파 용산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강로 인근 지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개발 사업이 밀집되어 있고 송파권 같은 경우는 송파 대로 인근으로 모든 사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마포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개발 사업 등이 다 밀집되어서 개발이 되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부터 이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하여 가지고 이 마포로 인근 그 마포로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해서 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고층 오피스 건물이 지금 예전부터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마포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하여 가지고 좀 완료가 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업무 시설을 받쳐줄 이 배후 주거지 같은 경우가 요즘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업무 시설을 받쳐줄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뭐 아현뉴타운을 필두로 하여 가지고 인근의 뭐 용강동이라든지 염리동 재개발 등을 통하여 가지고 인근 배후 지역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용강동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배후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포로 개발. 제가 마포로를 따라 앞으로도 주의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용강동 자체 개발 소식도 간략히 언급해 주세요. 예, 그 용강동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지금 용강 2구역과 3구역이 재개발을 진행을 하여서 지금 한참 신축 공사 중에 있는데요. 올해와 내년 사이에 이 신규 아파트가 입주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인근 이 본 메모리 위치에 있는 미개발지 바로 옆에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이 미개발지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개발 압력이 거세지는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의 시장인데 이 용강동 2, 3구역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메모리 위치에 있는 이 용강동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도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현재 건물은 어떻고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가격 메리트와 함께 짚어주실래요? 예, 우선은 2008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그 확장 면적까지 포함하면 10평 이상 투룸 정도의 그 전용 면적을 사용하는데 가격은 원룸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고 또한 이제 남향으로 그 베란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또한 앞에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익률까지 언급해 주세요. 예, 매매 가격은 지금 1억 1,5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전세가 약 9천만 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 전세 만기가 끝나서 이제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했을 시에는 좀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1,0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뭐 은행 융자를 좀 이용하셨을 때에는 약 10%대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받아가시면서 이 주변 개발에 따른 그 시세 차익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마포로에 따라 개발 수혜도 함께 누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8m 도로변에 접근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성도 편리한 매물 정보. 실제 투자금은 2,500만 원으로 예상을 해 주셨네요. 마포구 용강동 주택이었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성수동과 용광동 그리고 성산동의 매물 정보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세 곳에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성실함의 대명사 두 분이셨죠. 오동준 소장, 박준현 팀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